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Metaverse is coming 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AI를 3번 외쳤던 것이 기억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바로 인류의 생활 양식을 바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손정희는 AI를 3번씩이나 외쳐가면서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은 왜 메타버스를 언급한 것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죠.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초현실적인 가상 공간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우리의 삶의 접목이 된다면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직장을 가지거나 그곳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변가에 집을 짓고 섬과 빌딩을 소유한 부호가 될 수도 있죠. 비록 나는 몸치이지만 댄스 가수처럼 멋지게 리듬을 타면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꿈만 같았던 일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일상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메타버스에서 아이돌 가수는 자신의 아바타를 활용해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우리도 가상화폐로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서 이 아이돌의 콘서트에 우리의 아바타로 참여하게 됩니다.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가상세계는 무엇으로 구현이 될까요? 바로 그래픽과 데이터입니다. 그래픽과 데이터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재료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메타버스 시대가 엔비디아에게 큰 기회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와 그래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세계의 최강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엔비디아는 그래픽의 최강자예요. 일단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그래픽 어떻게 되어 있죠? 옛날 싸이월드의 미니미라든지 미니룸을 꾸리는 픽셀 수준의 그래픽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과 가장 유사한 3D와 4D를 구현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초고해상도의 그래픽 연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해상도 그래픽 연산을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꼭 필요하죠. 엔비디아는 외장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독보적 1위 기업입니다. 물론 AMD가 있지만 역부족이에요. 메타버스 세계가 점점 더 고도화될수록 고해상도의 그래픽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는 외장 그래픽 카드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 뻔하죠. 그야말로 엔비디아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오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오는 거죠. 엔비디아 최신 GPU에는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기술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 가상의 광선이 물체 표면에 반사되는 경로를 추적해서 빛에 반사된 점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픽셀로 구현을 합니다.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3D, 4D 이미지를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의 구동에도 필요하지만 기존 그래픽의 디테일을 살리는 데에도 활용되는 등 레이트레이싱 기능은 그 사용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이러한 엔비디아 GPU의 3D 공간 구현 능력은 가상세계 내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다른 GPU들이 구현해내지 못하는 공간의 디테일을 매우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실감나는 가상세계를 구현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또 하나의 인생이 될 가상현실의 세계, 메타버스의 강력한 재료인 그래픽카드를 거머쥐고 있는 엔비디아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대의 헤게모니를 독점하고 있는 선도회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는 데이터의 최강자입니다. 엔비디아의 메타버스와 관련한 큰 두 가지 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가상세계 협업과 실제 물리법칙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을 돕는 클라우드 메타버스 플랫폼인 엔비디아 옴니버스 서비스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강력한 이유는 다른 소프트웨어 앱을 오가면서 동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이나 어도비 포토샵을 함께 이용해서 협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두 개발자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작업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프로그램을 교차 사용하면서 작업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특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이제 막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아직 해당 사업의 수익이나 가치를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니티의 경우에는 시총이 엔비디아의 8%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데이터와 관련한 다른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장악한 서버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를 기반으로 구축된 서버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헤게모니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종속 효과에 따른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축적된 메타버스 관련 데이터를 소환하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AI 연산이 필요합니다. AI 연산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서버용 CPU와 GPU, FPGA 등의 가속기, 그리고 메모리 등과 같은 하드웨어의 집합체가 수행을 하죠. 그렇지만 그 하드웨어의 집합체를 통제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하드웨어와 최적의 호환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하드웨어 점유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종속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쿠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함을 통해서 자사의 입지를 견고하게 쌓아놓았습니다. 쿠다는 엔비디아 GPU의 병렬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칭합니다. 쿠다 플랫폼 출시 당시에 쿠다는 사실상 GPU 컴퓨팅의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어요. 또한 서버용 프로그램 등은 자연스럽게 쿠다 플랫폼 기반의 API 아래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즉, 서버용 GPU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GPU도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교체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쿠다를 기본으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서버라면 가장 최적의 호환을 보여주는 엔비디아 GPU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메타버스 세계의 폭발적인 확장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데이터 센터와 서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인텔 CPU, 엔비디아 GPU 가속기, 그리고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하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서버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가속화시키는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픽 기반의 데이터 집합체인 메타버스 세계에서 엔비디아가 갖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레이트레이싱과 강력한 그래픽 처리 능력으로 무장한 엔비디아 GPU는 메타버스 세상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현실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에 일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을 구성하며 그 안에서 공유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데이터 센터에 축적이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용 GPU와 가속기 분야에서 두각을 더욱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 세계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메타버스 산업은 가파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관련 시장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그리고 그래픽과 데이터의 집합체인 메타버스 세계에서 GPU의 최강자 엔비디아는 더욱 두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도 지금은 명실상부 엔비디아의 시간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